우리 발전기 내용을 교재는 없지만 쌤이 추가 프린트 준 거 있죠? 거기 펴 주시고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 네, 더워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잠깐 껐다가 킵시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전기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다 아시죠? 맞죠?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합니다. 빠르게 정의해 볼게. 전자기 유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더라, 얘들아? 바로 기억나시죠? 코일과 자석 사이에 상대 운동이 필요해요. 둘 중에 한 마리는 이동해야 돼. 맞지? 그렇게 되면 코일 내부에 그 이동에 의해서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변하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코일에 유도 전류 발생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여기에 코일을 하나 놔뒀을 때 N극이 다가와요. 근데 N극이 자기력선을 뽐내고 있잖아요.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하나예요.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자고 했다. 맞지?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를 이동시킬 거야. V라는 속력으로. 그러면 이 코일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석이 다가오니까 코일에는 자기력선이 3마리가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여기 내부에 자기장이 3개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변화가 생겼네.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기억하셔야 돼. 이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발전기는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냐면 발전기는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은 고정되어 있는 거 고정자라고 하거든. 고정되어 있는 친구는 자석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친구 회전자라고 해요. 얘는 코일이야.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되잖아. 상대 운동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는 회전하는 코일이 되겠네. 맞지? 근데 얘 코일을 그냥 사각 도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네모난 도선이 코일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어떤 형태냐? 자, 고정되어 있는 자석을 먼저 쌤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고정되어 있는 자석은 왼쪽에 N극이 있다고 해볼게. 좀 더 크게 그리자. 오른쪽에는 S극이 있어요.
이 사이에 사각 도선, 즉 코일이 존재합니다. 쌤이 숫자를 붙여볼게. 1, 2, 3, 4 이렇게 숫자 붙이고요. 이렇게 축이 있어 중간에. 이 축을 회전시킬 거예요. 이렇게 축을 회전시켰다. 자, 그러면 이 코일이 돌아갈 거야. 맞죠?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코일이 회전하면서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변하는 자기장 존재하지 않을까? 맞지? 처음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통과하면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들이 회전하면 통과하는 자기장들이 생기잖아. 봐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거 회전해. 그러면은 이 사각도선에 들어오는 자기장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그 변화들을 가지고 유도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를 쌤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옆에 여기 N극, 그리고 시작점은 이렇게 도선이 누워 있는 거야. 1번, 4번. 우리 쪽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1번과 4번이 보이죠? 여기를 우리 수평으로 누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평으로 누워 있는 거. 자, 회전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 1번과 4번. 여기 코일 내부에 들어가는 자기장들이 점점 증가해요. 맞지? 자, 또 회전시켜. 이번에는 세워져 있는 거야. 수직인 상태지. 이렇게 수직인 상태. 4번, 1번, 여기 중심 회전축. 또 회전하는 거야. 회전하게 되면 여기는 수직인 상태. 이제 또 각이 생겨서 이렇게 누워 있겠죠. 여기 1번, 4번. 그 다음에 다시 수평의 상태로 눕게 됩니다. 여기 4번, 1번.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계속. 알죠? 잠깐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S극을 두고요. 보시면 자, 지금 이 내부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잘 깠습니다. 타이밍이 좋게 잘 깠어. 자, 지금 여기서는요 자기장이 없어요. 여기서는 자기장 영역이 코일 내부를 들어가는 자기장이 없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점점점 들어가는 자기장들이 생기는 거야. 점점점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이 내부를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통과시키고 있어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좀 작게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수직일 때는 최대가 되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여기 내부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최대인 지점. 자, 그 다음에 회전을 더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겠지. 그 다음에 이때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제로인 상태가 될 겁니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
썼어요. 어떻게? 코일 내부에 변화가 생기면 된다고.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유도전류 코일에 흐른다고 했어요. 맞지? 변화가 생겼네, 코일 내부에. 됐나요? 그럼 유도전류가 발생하겠네?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구죠. 발전기 원리 이해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해. 자, 출제 포인트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얘를 좀 어려운 말로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기랑 방향이 계속 변한대. 그러면 두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변한다라는 거고, 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보자, 봐봐, 얘들아. 회전하잖아. 같이 가봐. 잘 해야 돼요. 잘 따라와야 돼. 누워있다가 회전하게 되면, 자, 봐요. 우리 저번 시험 범위에 유도자기장이라는 걸 공부했었어. 뭐냐면, 누워있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져. 어떻게 돼요? 코일 입장에서는 오지마 하고 밀어내야 되겠지. 맞지? 오지마. 변하는 자기장을 싫어하거든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지마 하고 밀어내야 돼. 됐지?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 하나가 감아지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었잖아. 그러면 봐요.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이잖아. 맞지? 이렇게 세워지면 감아지는 방향 1번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1번, 2번, 3번, 4번 그 순서대로 유도전류는 흐르게 됩니다. 맞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렇기 때문에 수평에서 수직으로 오는 동안에서는 어떤 유도전류가 발생하냐면 1번, 2번, 3번, 4번의 유도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서 어디? 수평에서 수직 사이에서는요. 1번에서 2번, 3번, 4번의 유도전류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다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또 같이 해보자. 자, 이거 연습해야 돼. 까먹었을 거니까. 자, 누워있던 아이가 세워져 있어요. 자, 봐. 다시 이렇게 했었죠, 우리. 1번, 2번, 3번, 4번이야. 얘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들어간 자기장이 지금 최대치 상태였단 말이지. 근데 얘가 다시 누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싫어한다고. 더 들어가야 돼. 원래 더 들어갔잖아, 이 내부로. 자기력선 더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유도 전류는요, 그대로 이 감아지는 방향이야. 다시. 자, 얘가 1번, 2번, 3번, 4번 세웠다. 1번, 2번, 3번, 4번이야. 이렇게 살짝 꺾였다. 그대로 1번, 2번, 3번, 4번이죠. 간다. 더 들어가야 돼.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흐르는 거야. 그렇지? 요 방향으로. 4번부터 출발해. 4, 3, 2, 1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흘러요. 선생님 1번부터 출발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1, 4, 3, 2 되겠죠. 1, 4, 3, 2. 근데 그렇게 굳이 안 물어본단 말이야. 4, 3, 2, 1로 가요. 4, 3, 2, 1로. 4, 3, 2, 1로 가요. 오케이? 4, 3, 1로 가요. 그래서 유도 전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얘들아. 유도 전류는 방향이 바뀌어. 언제를 기준으로? 이게 중요하지. 수직인 기준으로. 세워져 있을 때 기준으로 유도 전류 방향 바뀝니다. 오케이?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적어놓자. 자, 여기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기준. 방향의 변화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변화의 기준점은 언제다? 수직인 상황을 기준으로 그 양옆의 그 과정에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거 출제 많이 돼요. 자, 쌤이 우리 충암고를 포함해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 이 발전기를 한 8학교 정도가 시험 범위였단 말이야.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16학교를 쌤이 담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절반이 범위였어요. 힘들었어. 근데 거기서 있잖아. 참고로 말해주자면 웬만한 학교는요.
어떤 게 출제되냐면 7학교 정도는 이 유도 전류 방향까지는 물어봐요. 그림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방향은 어디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정도만 알면은 안 되겠죠. 이번엔 중복범이니까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거 공부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아마 중앙고 친구들은 잘 기억나실 텐데 유도 전류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세기랑 방향 모두 변한다면서요. 맞아요. 방향이 변하는 거는 알겠어. 세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커졌다가 작아지냐면 이거는 네, 그냥 일단 암기를 좀 합시다. 유도 전류는요. 코사인 사인 함수라서 이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 세기는 기억하셔야 돼. 최대가 되는 순간이 있고요. 최소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최소값은 0이에요. 최소부터 먼저 할까? 최소는 기억해.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 최소가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옆에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얘들아. 이 유도 전류야. 여기 0의 지점. 시간이 지났을 때 봐요. 지금 이 사각 코일이 도선이 수평으로 누워 있을 때를 시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를 수직 세워져 있을 때 여기를 수평 지금 이런 상황이야. 유도전류의 세기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유도전류의 세기 그래프가 봐요. 수평일 때는 값이 큽니다. 최대값이야. 수직일 때 최소값이 돼요.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지. 최소값. 수평일 때 방향이 바뀌어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다시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일 때는 최소값이고요. 즉 0이고 유도전류가 이때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예를 들어 1, 2, 3, 4라면 이때는 방향이 바뀌었죠. 4, 3, 2, 1인 거야. 여기를 양이라고 하고 여기를 음이라고 하면 1, 2, 3, 4, 4, 3, 1인 거야. 방향이 바뀌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 되나요? 여기까지 출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최소일 때는 수직, 그러면 최대일 때는 언제냐? 수평으로 누워있을 때 유도전류 값은 최대가 됩니다. 되나요?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전류 공짜로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맨날 에너지 전환 개념 배웠잖아. 에너지 전환 개념으로 보시면요.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 맞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됐지? 자, 근데 이런 거 더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조금 더 회전하면요. 지금 사실 얘를 0도라고 뒀을 때 얘 45도, 얘 90도 수직으로 수평 180도 간 거잖아요. 360도까지 과정은 없나요? 가보자. 할 수 있어요? 360도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봐봐. 여기 다시 수직, 여기 다시 수평. 여기까지를 우리는 360도 돌았다고 할 수 있잖아. 얘가 180도야. 얘가 360도야. 그대로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직접 한번 돌려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그냥 0도, 90도, 180도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왜냐하면 문제마다 세워져 있을 때를 기준점으로 해서 0도라고 표기하는 문제도 많거든요. 쌤은 개인적으로 수평, 수직, 수평 이렇게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됐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가야가 됐어. 손가락을 쪽쪽. 좋은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봐요. 유도 전류의 공식이 하나 있어. 조금 이따 할 건데 우리 이걸 사실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발전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했어요. 유도 전류는 순간적으로 생기는 전압을 여기 건전지 없잖아.
이 변화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기는 전압을 물리학적으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어려우면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압이야. 전압 공식을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명했어. 우리 유도전류 세기는요, 우리 기억나실 걸 가문수랑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그치? 속도에 비례해. 속도가 이 시간이야. 시간에 반비례한 거죠. 속도에 비례하면 시간에 반비례한 거죠. 변화의 속도. 빠르면은 시간이 짧은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자기선속이라고 해서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력선의 총개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어렵죠. 이게 그냥 자기장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석의 세기.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했다. 자석의 세기가 세면은 유도전류 세요. 가문수 많으면은 유도전류 세요. 짧은 시간 동안 변하면, 즉 속도가 빠르면 유도전류 세요.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맞지? 요 값에 비례한다고. 근데 있잖아. 잘 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얘는 아마 이제 너네 익혔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이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값이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B인 거야. 맞아요? 미분 혹시 개념 배우셨나요? 시간에 따라 미분한 거야. 그게 유도전류랑 비례하는 거라고. 근데 얘는요, 자기장의 변화를 이렇게 그려놨다, 쌤이. 봐봐.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기장을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려볼게. 간단하게 그릴 거니까 너네 이해해줘야 된다. 없어요. 최소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봐. 최소값. 자, 더 정확하게. 시간, 자기장, 최소값, 여기 최대값, 여기 최소값 되는 거거든. 요런 사인 함수가 되겠죠. 얘는 사인 함수 그래프가 돼요. 사인 함수 그래프가 돼요. 자, 근데 어떻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값의 미분값이잖아. 그럼 얘 기울기 구해야 된다고. 기울기. 여기가 기울기 최대네.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기울기 최대야. 유도전류 최대는 지점이죠. 여기 기울기 어떻게 돼요? 최소죠. 0이야. 여기 다시 최대죠. 기울기의 방향도 바뀌었지. 최대. 여기도 최대.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얘 유도전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요. 좀 짜치긴 한데. 어떻게 되냐. 여기가 최대인 거야, 시작점이. 최소인 거야. 여기 최대인 거야. 방향 바뀌어서. 기울기 방향 바뀌었죠. 이렇게 된다. 됐나요? 어렵죠? 그냥 외웁시다. 8학교 중에 이 최대 최소 나온 학교 딱 하나 있었어. 이대부고. 나머지는 싹 다 목동 지역에도 안 물어보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번에 중복이니까 혹시나 하니까 알고 계셔요. 우리 중앙고 때도 안 물어봤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어. 안 물어볼 거야. 알겠죠? 근데 혹시나 하니까. 안 가르쳐줘도 내잖아, 너희 학교는. 맞잖아. 한 번씩 안 가르쳐줘도 내는 건 있잖아. 물리에서, 역학 파트에서. 아무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됐죠? 네, 문제 풀어볼까요? 자, 쌤이 나눠준 프린트에 사실 우리 교재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서 쌤이 몇 개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중간고사 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뭐 다 똑같은데 그래도 한번 더 해보자. 자, 어려운 거 2개 가볼 겁니다. 쉬운 거 2개 갔다가 먼저 가볼까? 2번, 4번 해볼래? 우리 효찬스 픽의 맨 첫 번째 페이지, 그치? 2번, 4번 문제 먼저 풀어보셔요. 2번, 4번. 보통 이렇게 내신 문제 나와요. 유도전류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런 거 나온다고.
됐나요? 자, 같이 해볼게. 자, 2번. 그림은 자석사의 코일이 회전할 때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고요. 반대로 해도 내부 안에 변하는 자기장 생기지? 유도 전류 생길 수 있어. 디귿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 가능합니다. 맞지? 그래서 기역 디귿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번 가보자. 0에서 90도로 회전하는 동안 A, B, C, D로 움직이겠지. 유도 전류 흐르겠지. 맞지? 방금 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야. 1, 2, 3, 4로 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기역 틀렸고요. 니은 회전하는 동안 전류의 방향과 세기는 계속 바뀝니다. 교류다. 그래서 디귿 선지 2번만 기억하시면 돼. 내부 통과하는 자기장 여기 계속 바뀌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1번, 3번 해보죠. 1번, 3번. 1번, 3번. 응? 선생님, ABCD 아닙니까? 봐봐.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N극에서 S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코일 입장에서 변화를 싫어한다고. 오지마 밀어내지. 그럼 이 방향 이렇게 감아서 우리 쪽에서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순서도 A, B, C, D인 거잖아. 맞지? 자, 여기 A가 어디야? A, B, C, D인 거죠. A, B, C, D.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1번, 3번 해보세요. 1번, 3번. 1번, 3번. 야, 요즘 넷플릭스에서 저 음료도 되나? 와, 좋다. 아, 그리고 우리 조금 있다가 예비 고2 되시잖아요. 이제 곧. 그거 시간표도 잡으실 겁니다. 알겠죠? 물리, 승현이 물리 선택합니까, 이번에? 물리? 네. 물리 같이 합시다, 세미나. 아, 안 돼. 야, 씨, 사탐 가면은, 안 돼. 야, 사탐으로 가면은 뭐 할 거야? 뭐 먹고 살 거야? 아, 미안하지만, 뭐 할 거야, 사탐으로 가면. 안 돼. 아, 씨. 뭐, 세계 정복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세계사 하면. 물화생 해. 나, 그거 맞아. 아니, 학원에 그 사회 선생님들이 지금 많아졌는데, 나중에 사회도 그 친구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열대순환 그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 사회랑 이게 지구학이랑 비슷하구나. 그 지구학 근데 은근히 어렵다. 정말 어렵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 1번은 그냥 빠르게 해볼게. 1번에 낚이면 안 되는 선택지가 기획선지죠. 가에서 나 가정 어디냐, 얘들아. 가에서 나는요, 수직까지잖아. 수평의 수직 넘어서야 바뀌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수직 기준으로 바뀐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수직 기준으로 바뀐다. 지금 유도전류 방향 안 바뀌었어. 세기는 줄어들고 있지. 맞지? 그래서 디귿에 가나에서 바뀐다라고 하면 안 돼. 니은 세기가 최대다 이런 거 물어본다고. 니은 선지 나의 순간 유도전류 세기가 최대다. 나 어디 있나요? 나는 90도. 수직이죠, 얘들아. 90도 하지 말자. 수직이죠. 수직이면 어떻게? 유도전류 최소인 지점으로 외워야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딱 외우자. 수직은 유도전류 최소 변화 방향 바뀌는 지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니은 선지 틀렸고요. 속력 당연히 빠르면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유도전류 세지죠. 그래서 디귿 하나 맞다로 하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3번 풀자고 했는데 3번 때문에 봐봐. 3번 때문에 선생님이 수직 수평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수직 수평을 기억하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 그래프고요. 가 그림이고 나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고 있는데 봐봐. 여기를 지금 2t0 여기를 4t0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높이를 여기 h라고 해볼까? 요 높이가 지금 h 높이인 거지, 얘들아. 이렇게 h인 거죠.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요. 한 바퀴 돌아온 거야. 4t0일 때 한 바퀴 돈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 발전기의 속도는 돌리는 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4t일 때 360도니까 2t일 때는 180도. 그럼 t0일 때는 어떻게 돼? 다시 4t0일 때 360도, 2t0일 때 180도, t0는 90도겠지, 맞지? 여기 t0인 거야. 여기 3t0인 거야. 선생님 90도라면 어느 상황인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수평으로 있는 상태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봐봐. 여기 이름 달아줄 거야. 지금 0초일 때는 수직일 때이죠. 우리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잖아. 수직. 얘 수평. 얘 수직. 수평. 다시 세워진 거예요. 수직. 기억나나요? 수직을 기준으로 방향 바뀌고요. 수직일 때 유도전류 최소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문제 풀 때 편하다. 자, 기억해보자. 코일이 한 번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 4t0 맞잖아. 맞지? 한 번 돌았을 때 4t0 맞아. 이은 t0일 때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봐요. t0일 때는 수평이잖아. 수평일 때 어떻게? 우리 수평일 때 최대라고 했습니다. 수직일 때 최소야. 수직을 외워놔. 수직일 때 최소라며 수평일 때 최대겠지. 그러니까 니은 최소다 하면 안 되네. 디귿선지 가보자. T1과 T2일 때가 언제냐면 얘들아 여기 아닙니까? 자, T1이 여기야. T2가 여기야. 봐, 중요해. 이 사이에 수직이 있으면 유도전류 방향 한번 바뀐 거야. 수직 있나요? 있죠. 여기 바뀌었네. 한번 바뀐 거야. 무슨 방향인지 중요하지 않아.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중요해요.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디귿 같은 거 아니죠. 됐나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택지로 나온 학교가 없단 말이야. 근데 혹시나니까 해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뒤에 이어서 우리 발전소 빠르게 정리 쫙 해볼게. 간이 발전기 하고 가야겠다. 자, 간이 발전기 하고 발전소 하고. 자, 간이 발전기는 소형 발전기 형태이고요. 얘도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아. 얘도 원리는 전자기 유도인데 두 번째 형태가 좀 다르죠. 왜요? 반대야, 얘들아. 반대야. 기억하셔야 돼. 뭐가 반대냐면 우리 앞에서는 고정자 자석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코일이 고정이고요. 회전하는 회전자가 뭐냐면 회전하는 친구가 자석입니다. 이번에 반대야. 반대야.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어요. 간이 발전기는 보통 자전거 전조등이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참 그리기 힘들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봐요.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 안에 자석이 회전하게끔 설치되어 있어요. 자석이 회전해. 자, 어떻게 회전하느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자전거라고 한번 쌤이 설명해 볼까? 자전거. 이 회전에 회전축이 하나 달려있거든, 중간에. 이 회전축이랑 연결돼 있다. 그림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자세하게 연결하진 않을 건데, 여기 자전거에 바퀴가 있을 거 아니야. 바퀴랑 이 회전축이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일이랑 전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바퀴를 밟으면서, 페달을 밟으면서 바퀴를 돌려. 그러면 이 돌리는 방향대로 같이 자석이 돌아갑니다. 오케이? 바퀴를 밟으면,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 돌아가는 바퀴 방향대로 이 자석이 회전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봐요. 코일은 고정돼 있다. 이 자석 N극이 변해. N극이 회전해. N극 사라지면 어떻게? 유도전류 흐르겠죠. 근데 다음 N극 와. 유도전류 흐르겠죠. 계속 유도전류를 만드는 겁니다. 전구에. 불 밝아지겠죠. 근데 뭐가 출제되냐면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다. 당연히 밝아지겠지. 왜요? 유도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야. 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 출제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하나 더 할 거야. 자, 발전소에 발전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전소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소잖아. 건물들이잖아. 다양한 발전소가 있어. 화력발전,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다 앞에서 배웠던 발전기 형태가 아니라 요 발전기 형태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요 발전기는 장점이 뭐냐면 앞에 발전기보다 도선이나 전선 연결이 더 쉽고요. 저항이 적고요. 얘들이 에너지 얻기, 전기 에너지 얻기에 더 수월하대.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쓴대. 자, 지금부터 갈 건데 일단 발전소도 당연히 전자기 유도 형태의 원리, 그리고 에너지 전환도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근데 우리 어떤 발전소들을 볼 거냐면 네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화력발전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신재생 에너지가 이 화력발전소랑 핵발전소의 대안이다. 화력발전소랑 핵발전소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풍력과 네 번째가 수력인데요. 요 두 마리가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의 90% 정도 차지합니다. 얘가 60%고요. 얘가 30%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자, 그런데 너네 이 발전소 하기 전에 우리 터빈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터빈. 회전 날개라고 부르거든. 한번 터빈이랑 발전기를 그려볼게. 발전소의 발전기는 쟤랑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봐봐. 터빈은 회전 날개입니다. 쌤이 프린트 교재에 넣어놨어. 철로 만들어진 회전 날개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긴 회전축이 연결되어 있고요. 발전기는 이 터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 터빈이 돌아가면요. 여기 중심부에 자석이 있거든. S극, N극. 자석이 막 박혀 있는 거야. 코일은 되어 있어야 하잖아. 코일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뭐 물이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툭툭 칠 거거든. 그럼 회전을 시켜요. 이 판을. 자석이 돌아가. 코일 입장에서는 변하는 자기장을 느껴요. 유도 전류 흐르겠지.
이런 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조금 다르긴 한데. 맞지? 그래서 이 형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화력발전소부터 가볼까? 얘들아, 화력발전소는 우리 태양에너지 같이 시험 범위인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빠르게 연결 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전환 과정들을 볼 텐데 화력발전소는요, 기억하셔야 돼. 얘는 맨 처음에 에너지 상태가 뭐냐면 얘들아, 태양에너지부터 출발한다. 태양의 빛에너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선생님 왜요? 광합성 하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화학에너지로 변환될 겁니다. 이 과정은 광합성 하잖아요.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 화학에너지가 화석연료가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할까요? 연소시킵니다. 화석연료 태우는 거야. 어디에서? 보일러실이라는 게 있어. 실화야. 보일러실이라고 부릅니다. 연소시켜요. 그러면은 뜨거운 열에너지로 변환되겠지. 태우는 거죠. 열에너지 만들어져. 그런데 자, 여기 또 중요하다. 여기 있잖아. 이 옆에 화력발전소에는 물이 있거든. 물을 끓일 수 있겠죠. 열에너지가. 물을 끓인다? 그러면 뭐 만들어지게? 수증기 만들어져요. 근데 얘들아, 기체도 뜨거워지면은 압력 생기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다. 기체의 열은 운동에너지더라. 맞지? 활발하게 움직여. 툭툭툭 칠 거야, 얘들. 터빈을 회전시킬 거야. 수증기 압력이 생기는 거잖아. 물이 끓여져, 수증기 만들어져, 수증기도 가열돼 압력 생겨요. 기체들 압력 생기거든. 그러면 이 툭툭툭 친단 말이야. 그 애들이 뭐가 만들어져? 뭘 만들게?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요. 누구를 돌리는? 얘는 기억하셔야 돼. 터빈이 회전하는 거야. 그러면 터빈 회전하는 이 운동에너지가 결국에 전기에너지 만들잖아. 왜요? 발전기 돌아가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 됐지?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적으세요. 저거 구경하지 마. 관람하는 거 아니야. 여기 뭐 구경하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한번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 아, 없어요. 우리 교재 알잖아. 빈칸 많잖아. 야, 한두 번 다닙니까? 우리 학원? 찌질래. 야, 선생님의 성공, 너희의 점수. 너희 끝까지 1등급 잘 받으면 쌤도 이제 언젠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어? 정과학, 야, 야, 지금 위험한 발언을, 나 정과학을 만들어라. 아, 야, 근데 진짜 웃긴 거 말해줄까? 목동에 있잖아. 쌤이 차 타고 지나가는데 퇴근하는 길에 봤는데 있잖아. 준과학이잖아. 진짜 준과학 사회학원으로 이제 사회도 많이 하니까 사회도 많이 선생님 뽑았어요. 한 7명, 8명 돼. 원래는 2명이었거든요. 엄청 많아졌어. 근데 있잖아. 목동에 지나가는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뭐야? 우리 학원 새로 오픈했나? 자세히 봤더니 꾼 사회과학학원이 새로 생긴 거야. 꾼 과학사회인가? 꾼이야, 꾼.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준도 아니고 꾼이라고 돼 있더라고. 야, 이제 학원이 커지니까 이제 약간 짭도 생기는구나. 하여튼 그런 걸 봤습니다. 자, 핵발전소 가볼게. 핵발전소는 얘들아, 선생님 핵발전소 태양에너지예요? 화학에너지예요? 질문 많이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핵에너지에서 출발해야 돼. 얘는 태양에너지, 화학에너지 아닙니다. 핵에너지요. 핵에너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핵융합 또는 핵분열 반응, 보통 우리는 우라늄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열에너지를 만듭니다. 왜요? 질량결손 에너지 아닙니까? 델타 M의 C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질량결손 에너지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열에너지 가지고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물 끓여 운동에너지 생성합니다. 수증기압으로 운동에너지 또 돌리겠지, 발전기를. 여기 과정 똑같아.
또 적을까? 똑같이 터빈 돌리고요. 발전기 됐나요?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풍력도 가볼게요. 풍력은 빠르게 해보자. 얘도 태양 에너지에서 출발합니다. 태양의 이번에는 열 에너지겠네. 열 에너지에서 뭐예요? 바람 부는 거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가셔야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를 만들겠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가 회전합니다. 발전기가 돌아가요. 자,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얘도 태양 에너지에서 출발해야 돼. 비 오는 거 태양의 열 에너지잖아. 이거 광이랑 열 분리하셔야 돼. 자, 태양 열 에너지를 받아서 물이 증발해, 응결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의 위치 에너지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물이 흘러야 돼. 운동 에너지, 그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발전기 돌아가잖아. 됐나요? 여기 터빈 회전도 적어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됐지? 됐나요? 네. 자, 근데 우리 사실 다음 시간에는 핵발전소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나온 학교가 잘 없어서 요거 두 개만 우리 장단점 비교해볼까? 저번 시간에 장점과 단점 얘기 많이 했었잖아. 화력발전소 장점은요, 얘들아, 뭘까?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지. 효율이 좋아요. 에너지 효율이 엄청 좋아. 우리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에 좋지만 많이 못 쓰는 게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있었지. 기억나나요? 연료전지는 효율이 좀 좋은 편이었잖아. 맞지? 기억하셔야 돼. 자, 화력발전소 단점 뭐가 있을까? 이산화탄소겠지. CO2가 많이 발생해. 온실기체. 기억하셔야 되고. 자, 핵발전소도 가볼까? 근데 핵발전소는 효율이 더 좋다? 화력보다 효율이 더 좋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효율 더 좋으면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단점 있지. 뭘까요? 핵 폐기물 더 안 좋아. 맞아. 그리고 심지어 핵발전소는 바다 지역 주변에 둘 다 사실 바다긴 해요. 장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지우자. 화력도 바다 주변이긴 한데 그래도 핵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얘는 무조건 바다 주변에 있어요. 쌤 부산 고향인데 기장 쪽이 바다 주변에 막 다 생겨져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나머지는 우리 교과서 막판에 읽을 때 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6시 20분이니까 우리 딱 10분만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 40문제 좀 에반 것 같아서 10문제 빼가지고 줄게. 30문제만.
너희 일단 물어보자. 그 핵발전할 때 학교에서 지금 학교에서 핵발전 수업했죠? 핵발전기, 핵발전소. 거기에서 그 감속제 제어봉 이야기를 하셨나? 프린트도 한번 찾아봐. 감속제 제어봉. 아, 그냥 안 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야, 씨, 잘 생각해봐. 감속제 제어봉 또는 그 우라늄 핵 반응식 쓰던 거 중성자 튀어나오고 이거 했나요? 그럼 그것만이라도 하자.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양 에너지랑 연관된 파트라서 하셔야 돼요. 승현이도 아마 했을 겁니다. 여기는 아마 했을 거야. 네. 맞아요. 선생님은 물리학과 졸업하고 일단 가고 봐. 일단 연봉 1억 연봉 1억 나보다 더 잘 버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자 핵발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상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일단 핵반응식을 잘 보셔야 돼. 핵반응식 우라늄이 있고요. 92번 235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어요. 중성자 몇 개에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100 몇 개죠? 143개죠? 맞죠? 중성자 양중성자 합이니까 질량수가 여기 중성자가 하나 빵 충돌합니다. 그래서 합쳐져요. 근데 핵 분열이다. 왜냐면 무거운 입자에서 가벼운 입자로 나뉘기 때문에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리가 되는데 근데 하나 더 줬고 갑시다. 얘는 느린 중성자, 저속 중성자입니다. 느려요, 속도가. 느리니까 결합할 수 있겠죠. 부딪힐 수 있겠죠. 붙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륨은 몇 번이냐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라늄만 외워줘. 56에다가 141 질량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크립톤이 나오는데 크립톤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36번이고요. 92의 질량수를 갖는데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 중성자가 3마리가 나와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2개에서 3개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우리는 3개로 갑시다. 웬만한 교과서는 다 3개로 얘기해. 그리고 질량 결손 에너지 태어난 거죠. 질량이 반응 전이 더 크고 반응 후가 더 작으니까 얘 값 구하는 공식 뭐더라? 델타 MSE 제곱이죠. 이거 조금 있다가 또 태양 에너지 할 때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만들어진 중성자는요. 고속 중성자. 고속. 엄청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나요? 어떤 게 출제되나요? 얘들아. 첫 번째 출제되는 건 이 중성자가 탄생하고 중성자가 사용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 3마리 탄생하고요. 여기는 1마리 저속 중성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포인트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핵반응식 나오면요. 얘들아 우리 조금 이따가 태양 에너지 할 때도 할 텐데
두 가지 보존되는 게 있거든. 첫 번째는 질량수 보존되고요. 두 번째는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자, 핵이라는 건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결합하지 않는 상태죠. 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 핵, 맞지? 그러니까 얘들아 질량수는 알겠어. 요 숫자. 전하량은 뭔 말이냐면 얘 양성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양성자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들이 보존된대. 즉 반응 전 질량수의 합과 반응 후의 질량수의 합이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 내냐면 여기 있잖아. 기역이라고 해가지고 91을 블랭크 해놔요. 선생님 외우지 말라면서. 외울 필요 없어. 반응 전에 질량수 235 더하기 1이잖아. 즉 236 나오면 된다는 거야. 141 더하기 92 더하기 질량수 1 곱하기 3이죠. 여기 3. 계산하면 236 나옵니다. 맞지? 요거 확인하시면 돼. 자, 전하량 양성자수도 변함이 없어요. 핵반응식 할 때는. 즉 양성자수랑 중성자수의 합인 질량수도 변함 없어. 개수는 똑같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핵반응이 일어나도 똑같은 거야. 변함 없어야 돼. 자, 그러면은 양성자수 즉 전하량 보존 가보자. 92는 0 더하니까 92 그대로 가면 되겠지. 자, 56 더하기 36 더하기 3개지만 0이죠. 0. 92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도 블랭크 해가지고 니은 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고1 수준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물리학 내용이긴 한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반응식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연쇄 반응이라는 거야. 너네 국어에서도 연쇄 법칙이라고 배운 적 있다. 맞지? 계속 추가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핵발전소에 원자로라는 시설이 있거든. 거기에는요. 우라늄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우라늄을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 반응 한 번 일어나니까 저속의 중성자 하나랑 반응시키니까 어떻게 고속의 중성자 3마리가 튀어나온 거지. 한 번 반응해서 3개의 중성자가 나왔어. 생각해봐. 얘 느리게만 만들어주면요. 중성자가 하나의 반응 후에 3개가 나왔다? 그럼 여기 우라늄 더 있으면 어떻게 돼? 우라늄이 많다고 했잖아. 또 반응하겠지. 어떻게 돼요? 또 3마리가 하나의 반응마다 태어나겠지. 여기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즉 하나의 반응이 3개. 그럼 3개 반응하면 3의 제곱, 3의 3승, 3의 4제곱 이렇게 쭉쭉쭉 커질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야. 맞아요? 그걸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놓을까? 연쇄 반응 뭐냐면 이거 교과서에도 나온다. 연쇄 반응 뭐냐면 생성된 중성자가 있을 거야. 고속 중성자. 생성된 중성자와 원자로 내에는 원자로 내에는 우라늄이 많아요. 걔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야. 그걸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자, 세 번째가 감속제랑 제어봉인데요. 요거는 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 쌤이 직보 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넣어놨어요. 한번 쭉 읽어보셔요. 알겠죠? 오타는 귀엽게 봐주세요. 네. 이 두세 개. 네, 두세 개입니다. 쏘리.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자, 승현이는 남은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쌤이 조금 있다가 추가 문제 더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태양에너지 추가 프린트로 가봅시다. 우리 교재 태양에너지 페이지가 사실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교재는 71페이지입니다. 거기 가봅시다. 그거 하면 이제 끝나요. 전범위 다 있어. 3단원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시리즈 2랑 이제 개별 첨삭하고 문제 풀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실무도 풀 거고요. 네, 문제 많이 풀 겁니다. 복습시키고. 그 다음에 승현이는 3단원 하러 이제 목동으로 가시면 돼요. 3단원 하는 학교들 찾아서 쌤이 일단 집어 넣어 줄 테니까. 네,
시간 되는 시간 월금이잖아, 맞지? 일단 최대한 알아볼게. 안 들어간다며. 뭐야? 자, 가보자. 하다가 좀 끊길 것 같은데 끊기면 나중에 다음 주에 쌤이 한 번 더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다음 주에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거 4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30분 정도 남았네. 아, 고민입니다. 그럴까? 좋아요. 그럼 오늘 테스트 치고 숙제 미비된 것 쌤이 좀 첨삭하고 질문하고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맞아요. 이번 단어 쉬워요.